아,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하러 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방이 사용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을 잘 태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바로 보면 운동 강도가 50에서 60, 그러니까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60 정도가 지방이 제일 잘 타요. 그리고 그 강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지방이 안 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이 안 타.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할 거야. 아, 동면중 제가 분명히 숨이 차고 힘이 드는데, 그러면 이거는요, 칼로리 소비는 늘어나요. 칼로리 소비는 당연히 늘어나. 근데 지방을 사용을 안 해요. 지방을 사용을 안 하면 뭘 사용을 할까? 우리 몸의 에너지 근원은 뭐예요? 탄단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단백질은 웬만해서는 에너지 근원이 되진 않아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강도가 늘어나면 지방 사용량이 늘어나다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냥 딱 생각을 해보면 그거예요. 내가 지방이 제일 잘 타는 운동 강도는 뭐예요? 저강도. 저강도에서 오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도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그러니까 많은 비율로 써요. 근데 많은 양은 안 써요. 많은 비율로 쓰는데 많은 양으로는 안 써. 평소에 지방을 태우는데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낮은 강도의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공장 가동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면 지방을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하러 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방이 사용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공장이 만약에 내가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공장 하나에서 지방을 태우는 것보다 공장 두 개에서 지방을 태우는 게 더 좋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고강도 운동에서는 운동 효과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공장을 늘려요. 공장을 늘린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지방을 많이 태울까? 아니면 공장을 늘릴까? 이거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면 사실 좀 나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아니에요. 되게 아쉽게도 공장의 상태가 이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이 요즘에는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요 정도고 숙련자가 이제 두 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 뭐냐면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운동 강도가 올라가면 지방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뭘 사용을 해요? 탄수화물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해도 내가 지방을 사용을 안 하고 탄수화물을 써요. 물론 칼로리는 마이너스는 되겠죠. 마이너스는 되는데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운동을 해서 지방을 태운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좀 수동적으로 칼로리 소비를 마이너스 시킴으로써 그렇게 지방을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대사량 감소라든지 뭐 컨디션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면 효율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장의 좀 정상화, 공장을 제대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리포맥스, 그러니까 내 지방 연소 능력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성별적인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지방을 안 먹어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영향을 줘요. 이런 지방을 안 먹는 것도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면 시간이 굉장히 짧다든지 아니면 식단이 굉장히 극단적이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들의 지방 사용하는 능력이 요즘에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런 지방 연소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동면중님 그러면 무작정 그럼 중고강도 운동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보통은 이런 운동들이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져요. 뭐냐면 가장 이제 무난한 중강도에서 오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벌. 그러니까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달렸다가 쉬었다가 하는 걸 인터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랑 그 다음에 SIT,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힙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전력 질주하는 게 아니에요. 전력 질주는 얘예요. 전력 질주의 형태는 얘여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운동 시간이 이제 한 번 할 때,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인터벌을 할 때 1분에서 4분이에요. 1분에서 4분, 그 다음에 1분에서 4분 정도 했다가 그 다음에 1분에서 2분 정도 쉬었다가 그렇게 10번을 반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운동 시간이랑 휴식이 1대1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휴식이 더 많아지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최대 심박수의 90%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 요 강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전력 질주 같은 경우에는 운동 시간이 이제 20초에서 30초. 한 요 정도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력 질주 막 뛰시면 돼요. 그리고 휴식은 좀 길어요. 2분에서 4분 그렇게 사이로 해주시면 좋고, 얘 같은 경우에는 1대 8이 넘어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휴식이 8이에요, 얘는. 휴식이 8인데 요거를 넘어가지 말라고는 해요. 그렇게 해서 8세트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C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부상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힙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초보자다, 내가 운동을 정말 안 했다라고 하면 요런 것들은 좋긴 좋지만 나중에 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내 몸을 단련을 한 다음에 기초 능력이 좀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시행하면 좋고,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운동을 좀 전공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존 단위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 수행 능력을 키우는 그런 운동 종목이나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좀 많이들 얘기를 하고, 건강 쪽에서는 보통 이제 최대 심박수라든지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든지 요런 단위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힙 프로그램이 무조건 심박수 90%는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나이가 좀 있다, 아니면 몸 상태가 정말 안 좋다라고 하면 요런 레인지를 가져가 주시면 좋아요. 77에서 95 정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좋고, 그러면 힙 프로그램을 매일 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양극화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강도랑 고강도를 8대2 비율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박수 60% 요거에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방이 제일 잘 타죠. 그 강도에서 1시간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날에 힙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유산소 운동이나 웨이트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산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작년에 나온 문헌이었죠. 거기서도 내가 운동 강도를 막 늘리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곳이 어디예요?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막 내다가 뻗어요. 갑자기 얘가 뻗어. 생산을 안 해요. 운동 강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래서 기능이 다 떨어져요. 어느 정도 좀 지나야지 다시 슬그머니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오버트레이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도 달라요. 사람마다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숙련자냐 아니면 정말 초보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요거는 이제 올해 초에 나온 문헌인데, 지난 4월달에 나왔구나. 4월달에 나온 문헌인데, 운동을 했을 때 그 내 몸에 닿는 데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당연히 굉장히 많이 부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역도 갑자기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운동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 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운동을 이제 시작해야지라고 한다면 좀 어느 정도의 여유는 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물론 사람마다도 달라요. 그래서 한 2주에서 길게는 이제 4주 정도의 이제 여유 기간을 주시면 좋은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기간이 좀 길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점점 기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응 기간. 그래서 내가 정말 초보자다, 아니면 내가 정말 이제 좀 체중이 많이 나간다, 비만이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강도 위주의 훈련을 하시다가, 그리고 조금씩 강도가 높은 그런 훈련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했을 때 사실 제일 그 마음이 아픈 게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힘든 것보다, 그러니까 숨이 막 헐떡헐떡 거리는 것보다 정강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통증이죠. 그러니까 인대라든지 건이라든지 얘들이 못 버텨요. 근데 물론 얘네들도 그 해주고 좀 쉬어주고 해주고 쉬어주고 하면 좋아. 근데 얘네들이 쉬어줘야 할 때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단련이 되긴 되는데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휴식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지. 나는 계속 단련을 하고 싶고 내가 강해지고 싶은데 뭐 한 6일 텀, 7일 텀 이렇게 이제 텀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길게 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공장을 늘리기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다이어트는 잠시 좀 미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공장의 기능을 좀 늘린 다음에 정상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들어가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요거 이제 칼로리의 역설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운동의 역설의 문헌이었나? 그 문헌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운동을 해도 칼로리 소비량이 늘지 않는다.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그거예요. 운동에서 칼로리 소비량이 늘어도 내가 그만큼 먹지 않으면 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요. 운동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하면 그만큼 영양도 잘 챙겨주면서 그렇게 이제 공장을 늘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이 앞서서 막 그 동시에 하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되긴 돼요. 되시는 분들이 있어. 전망을 젊고 건강하고 그다음 기초 베이스가 되고 그러시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남자가 더 잘 돼요. 여성분들은 웬만해서는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남자이신 분들 젊고 건강하고 그러면 돼요. 되긴 돼. 그래서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제 또 나이도 있고 내 몸에 이제 컨디션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많이 안 좋고 수면도 안 좋고 식단도 내가 평소에 안 좋게 했다라고 하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면중에 그러면 지방을 저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지방을 잘 태우기 위해서 저강도로 꾸준히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이어트가 지속이 되면 칼로리 소비량이 감소를 해요. 칼로리 소비량이 감소를 해.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 운동 대사량이 아니라 기초 대사량이 점점점 감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강제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게 저강도 운동이에요. 저강도 운동이야. 그래서 식단으로 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덜 먹기 vs 운동하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서 사실 덜 먹기가 훨씬 더 편해요, 다이어트는. 근데 덜 먹는 건 뭐냐면 엄마가 내 방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기는 내가 내 방을 치우는 거야. 근데 단점이 뭐예요? 엄마가 치워주다 보니까 야 이놈의 자식 이게 뭐야? 방꾸라지가 뭐야? 하면서 다 갖다 버려요. 다 갖다 버려. 뭐든지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린단 말이야. 그랬을 때 내 근육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칠 수가 있어.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길게 봤으면 좀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젊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간과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간과를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좀 더 젊었을 때 조금 더 좋았을 때 챙겨둘 거리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고,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운동 시간만큼 뭐 더 많이 살 수 있지만 뭐 어차피 그 또이또이 아니냐, 같은 거 아니냐. 근데 그 남은 삶이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더 이제 행복하게.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뭐 30대, 30대부터도 이제 이게 많이 차이 나기가 시작을 해요. 운동을 했던 사람이랑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이랑 30대, 40대, 50대, 60대 더 가면 더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놔야 돼요. 이게 깎인 상태에서 챙기기 시작을 한다. 예를 들어 뭐 내가 통풍이 있다, 아니면 당뇨가 있다, 고혈압이 있다, 아니면 그냥 비만이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비만이면 뛰기도 힘들어.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장 가야 돼.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중력에 이제 부하를 덜 받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건강이 내가 깎인 상태에서 건강을 챙기기 시작을 하면 훨씬 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좀 더 여러 가지 건강을 챙기면서 웨이트 하면서 근육량 키우는 것도 좋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지방 사용하는 능력, 이런 심폐 능력도 키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똥빠.